차영TV의 차영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네요. 저번 주에도 일회권 하이하고 일주일 분량 찍었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이었나? 산타페 DM이 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현대차인데 차영 저기 그 에어컨이 안 나와요. 바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풍향을 트면은 풍향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냉기가 안 나옵니다. 아니 뭐 DM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해요. 뭐 우선 가스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 냉동을 교환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우선 조수석 쪽 본네트 열 밑에를 보면 아마 젖어 있을 겁니다. 그쪽 부분이 호수가 잘 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잘 셉니다. 원체 이렇게 제가 입에서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뭐 하여튼 이게 뭐 돌리지 않고 얘기하면 고질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질병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다른 차보다는 이 차종이 그런 부위가 잘 고장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타페 DM, 맥스 크루즈, 그쵸? 그 다음에 소렌토 R 비슷합니다. 요 세 차종, 요 세 차종이 갖고 있으시다. 요 세 차종 아니더라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 세 차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산타페 DM이 심해요. 그리고 키로수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 차는 20만 된 차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똑같은 차를 작업했는데 그건 8만이더라고요. 근데 연식을 보면 평균적으로 5년에서 8년 차, 그러니까 5년 지나면은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키로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연도, 그러니까 내 차가 산타페 DM인데 5년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5년 탄 것 같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확실히 꼼꼼하게 오일 교환하실 때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위가 어디냐? 우선은 본네트를 엽니다. 자, 본네트를 열고 우리가 본네트를 앞으로 봤을 때 앞에 본네트를 열었으면 오른쪽은 당연히 운전석 쪽이고 왼쪽은 당연히 조수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 말고 조수석 쪽에 벨트도 있고, 그쵸? 에어컨 콤프도 달려있고 발전도 달려있는 그 조수석 쪽, 그 조수석 쪽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딱 내려다 보면은 이런 파이프들이 보입니다. 에어컨 파이프가 여기 가까이 비치세요. 이제 자 천천히, 자 이런 에어컨 파이프가 보여요. 자, 요 에어컨 파이프가 보이면 여기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머리를 저를 비춰보세요. 자, 본네트 열고 이렇게 딱 비치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럼 여기 보면 호수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천천히. 최대한 가까이 클로즈업 해주세요. 자, 호수가 보이죠?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게 고압 라인이에요. 자, 여기도 살짝 젖어 있죠? 쭉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젖어 있죠? 자, 얘가 컨덴샤입니다. 발열기 컨덴샤인데 또 앞에서 보면 그릴 쪽에서 보면 여기가 젖어 있어요. 이렇게 꼭 컨덴샤 나간 것처럼. 근데 컨덴샤는 안 나갑니다.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젖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면 자 우선은 얘가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찍어줘요. 이상하게 나와도 됩니다. 맨날 오시면 실물이도 저기 뭐야 잘생겼다고 얘기하니까 막 찍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파이프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지금 이 새는 호수만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어떤 거는 콘덴샤에 들어가는 인, 아웃 호수만 예를 들어 가지고 교환을 2개만 한 짧은 것만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를 보면은 컴프에서 콘덴샤로 가는 호수만 예를 들어 가지고 새서 가는 차도 있고, 그쵸?
어떤 차는 앞쪽으로 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압 저압에 묶어져 있는 리퀴드 파이프 건지하고 저압에 묶여져 있는 그 파이프만 또 교환하는 차가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다 교환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봤을 때 별 경우가 다 있었습니다. 별 경우가 다 있었는데 짧은 파이프가 제일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콘덴샤에서 바로 나온 짧은 파이프 2개가 인아웃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호수가 제일 많이 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들도 셉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재작업이 돼요. 그러면 한 번 작업할 때마다 냉동오일 교환해야 되죠. 비용 많이 나오죠. 시간 투자해야 되죠. 그럴 바에는 최소한 호수류는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선은 어느 게 셀지 모르고 한 호수가 그랬다는 얘기는 나머지 호수도요. 연식을 제가 봤을 때는요. 셀 가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새는 차도 봤고 앞쪽에 있는 고압, 저압 흘러가는 리퀴드 파이프도 가운데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도 새는 거고 봤고 호수에서 펌프에서 콘덴사로 가는 고온은 공급하는 호수도 새는 것도 봤고 다양하게 셉니다. 다른 차종 비하는 게 아니고 이 차종은요. 그래서 다 갈아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가냐? 교환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파이프 안을 한번 보자고요. 콘덴샤에서 에바로 들어가는 고압 파이프는 리퀴드 파이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제가 체결한 걸 다 풀러 보겠습니다. 이 안을 잘 보셔야 돼요. 고압 라인은 아무래도 압력이 차지만은 뜨거운 라인이에요. 뜨거운 라인. 저압 라인은 찬 라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색깔을 한번 보세요. 안에 한쪽은 좀 깨끗하고 한쪽은 새까맣죠. 제가 불을 한번 켜볼게요. 등을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하나더라도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왼쪽 거는 깨끗하죠? 오른쪽 거는 까맣죠? 자, 여기는 보면 자, 보이나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확실하게 하려면 자, 조금만 자, 갔다 왔습니다. 자, 보자고요. 얘는 컨덴서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면봉으로 한번 그냥 길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얘도 이렇죠. 조금은 예를 들어서 고무수름 하지만 얘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요. 자, 반대로 해서 구멍이 안 들어가지고 앞에 하면 완전히 틀리죠? 이런 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때들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많이 나온 쪽이 이 작은 쪽이에요. 자, 장난 아니죠? 이렇게 새까맣니다. 그러면 반대쪽 거 이제 조금 살짝은 들었지만 여긴 또 공급 라인, 펌프에서 들어가는 라인. 어떻습니까? 조금 낫죠? 그 뜻은 뭐냐면 펌프에서 들어가는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컴프레셔, 이런 컴프레셔 있죠? 이 컴프레셔에서 일로 공급을 해서 얘까지는 그나마 들어가는 게 좀 나아요. 근데 나오는 라인은 완전 새까맣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라인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콘덴샤가 이걸 어떻게 청소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청소할 거예요, 이거? 그쵸? 이거 청소 못해요. 네? 청소 못하고, 자, 조금 더 잘라서 할게요. 여기에 드라이 필터 들어있거든요. 드라이 필터 한번 빼보자고요. 잠시만 공구 가지러 갔다 올게요. 자, 갔다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필터, 그러니까 가스 필터하고 드라이 필터가 달려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수분 제거하는 이제 필터인데, 바로 갈 수는 있어요. 따로도 나와요. 공급이 비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갈아봐야 안 돼요. 여기 아프리카도 아니고.
자, 요 앞에 달려있는 거는, 요거는, 이게 가스 필터예요. 이게 가스 필터인데, 이 정도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한번 불을 비춰볼까요? 잘 나오나 모르겠네. 자, 까맣죠?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에가 잘 보이죠? 자, 까맣죠? 요거는 솔직히 청소해도 돼요. 뭐 있나? 그냥 망이에요. 솔직히. 얘가 그냥 가스 필터고, 얘도 필터 역할도 좀 하지만은, 이 안에 보면은, 저희가 달려있어요. 너무 먼지. 아, 저기 달려있는데, 내가 농로지로 빼야 될 것 같아. 뭐 하나 보여드리려면 뭐 어려워요. 응? 이게 뭐 준비한 게 아니고 즉석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자, 보십시오.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는 얘가 하얘요. 겉에가요. 얘도 뭐 묻으니까 필터 역할도 하겠지만, 이 안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왜 교환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 필터도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깨끗한 상태에서는 솔직히 뭐 해줘도 좋지만은 첨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있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가루 같은 게. 알갱이 같은 거 막 튕기죠? 이런 게. 이 안에 보면. 요게 수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얘 터지면 난리 나요. 얘 터지면 팽창물로 막아서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자, 그러면 과연 얘 교환해야겠죠? 이렇게 보세요. 호수가 샜어요. 호수가 샜어. 이 까만 건 어디서 나올까요? 이 까만 건 어디서 나와요? 아니 뭐 파이프에서 생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만 건 어디서 나올까요?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컴프레셔에 오일 공급이 안 되니까, 엔진 오일 없으면 컴프레셔 붙어요, 안 붙어요? 그쵸? 컴프레셔 나오는 거예요. 컴프레셔가 회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보면요, 철도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지만 볼도 윤활이 안 되니까는 저기 되는 건데,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자, 가운데 보이죠? 들어봐요. 자, 움직여 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것도 내가 망치가기 귀찮아서 내가 또 이거로 좀 때립니다. 뭐 내공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베어링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쇠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보면 볼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하나 빼면 이 위아래도 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 보면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그냥 뻥 뚫려 있고, 얘도 있죠. 얘 링이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냥 하면 그냥 빡빡할 정도? 플라스틱. 오일 있죠? 냉동 오일이 이 안에서 링 역할을 하는 거야. 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이런 피스톤들이 부배되면서 이런 시커먼 게 오일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축축하게 젖은 게 가스가 아니고 오일이에요. 그러면 오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컴프레셔의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상태에서는 솔직히 다 바꿔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그런데 최소한으로는 파이프는 바꾸고 컨덴서는 바꾸고 에어컨 냉동 오일을 싹같이 바꿔가지고 최대한 안을 청정하게 한 다음에 해야 그나마 성능이 나오고요. 컴프레셔까지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바꿔주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또 예방정비에서 최대한 컴프레셔를 살리고 싶으시다고 하면 얘가 조금 샜을 때, 그러니까 유심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비쳐도 그냥 갈아야 됩니다. 빨리 갈고 냉동 오일을 상급으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레콘 거 추천합니다. 자, 저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샜을 때는 저렇게 많이 망가지고 안에가 이제 손상됐기 때문에 컴프레셔도 제 성능은 새 것처럼은 나오지 못한다. 그렇지만 오시면 최대한 살려는 드리는데 컴프레셔도 교환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대한 적게 샜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새지 않고 여기 보면 이 정도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많이 새지 말고 조금만이라도 비쳤을 때 빨리 3종, 어떻게 3종이냐, 이렇게 이 3종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얼른. 그 다음에 냉동 오일을 교환해야 돼요. 제대로. 그쵸? 이 앞에는 팽창 앞에는 이렇게 안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바가 달려 있는 거예요. 팽창 앞에는요. 근데 이 에바는 호스가 없죠. 다 파이프죠. 컨덴서. 대신 여기 파이프도 만약에 너무 까맣다고 하면 이 에바도 갈아야 돼요. 에바도. 근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청소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교환하려면 앞에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시판을 다 내려야 됩니다. 대작업입니다. 금액 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샜을 때 제가 포인트는 관심을 두고 내가 에어컨이 좀 현찮다고 하면 조금 샜을 때 빨리가 작업해야지 계속 우리가 보면 개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뭐 카센터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뭐 조금 샜는데 뭐 그냥 가스 좀 보충하고 타지. 결국은 사장님 뭐 그냥 조금 들어갈 거, 예를 들어서 조금 들어갈 거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 조리 있게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딱 하면 산타페 DM이 가장 심하고요. 5만 킬로가 되면 유심히 봐라. 5년. 키로수 신경 쓰지 말고 5년만, 얼마 키로수 상관없어요. 5년만 지나면 절 봐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차종들도 그 맥스 크루즈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소렌토 R 이런 것도 잘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게 고장 났을 때 해야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컴프레셔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애로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정비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